트랜서핑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당신에게 나타났나요? 트랜서핑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트랜서핑은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지적 유산입니다. 이 신비 지식은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제게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고 어디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도 없습니다. 정보가 스스로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외계인이나 유령들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의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제 꿈에 나타났던 감시인입니다. 그분은 고대 신비 지식의 수호자 중 한 분이지요. 그 꿈 이후에 제 머릿속에 정보의 흐름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시인과의 만남은 책의 첫 부분에 묘사되어 있지요. 그 만남 이후에 제 삶은 갑작스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별달리 특별한 재능이 없던 전직 물리학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책을 쓰기 시작했죠. 가능태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현실은 두 가지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우리의 지각 범위를 넘어서 있으면서도 물리적인 형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은 무한한 크기의 이중 거울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물질 세계가 있고 다른 면에는 형이상학적인 가능태 공간이 있지요. 그 가능태 공간은 가능한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를 간직하고 있는 정보체입니다. 가능태의 수는 평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무한합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가능한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우리의 꿈과 투시력, 본능적인 지식, 그리고 깨달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사념 에너지는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능태 공간의 어떤 섹터를 물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합일이라고 부르는 어떤 상태에서는 신비한 힘, 즉 외적 의도가 탄생합니다. 당신이 만일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면 그 힘은 당신이 주문하는 것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얻고자 의도하는 것을 물질로 실현시킨다는 것이지요. 이 책은 그저 또 하나의 자기개발 기법인가요? 트랜서핑은 자기개발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입니다. 성취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저 얻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세상에 대한 태도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당신이 세상과 싸우면 세상은 당신과 싸웁니다. 당신이 싸움을 멈추면 세상이 다가와 당신을 맞이할 겁니다. 그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도록 허용한다면 외적 의도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하기를 필사적으로 원하시나요? 이제 그만 원하기를 멈추세요. 당신은 어떻게든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저 당신이 원래 자기 소유인 것을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않고서 편안히 가지게 됩니다. 내가 그걸 가진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난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강요합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투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게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성공을 향한 투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으려 매트릭스의 배양기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우면서 당신은 모든 에너지를 매트릭스에게 줘버립니다. 세상과 싸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투쟁 속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얻었나요? 당신은 유배지로 가는 사람처럼 우울하게 지겨운 일터나 학교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따뜻한 바닷가로 가서 일광욕을 즐길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쟁에서 승리해서 지금 삶을 즐기는 것일까요?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평생 스키 리조트에 갈 돈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트랜서핑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투쟁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념 체계에서 빠져나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저 같은 것을 허용하는 길. 이 책에서 당신은 그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트랜서핑의 정수를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바이다. 세상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누군가가 좋은 상품은 모두 다 팔렸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실제로 그에게는 빈 진열대만 남아있게 됩니다.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비관적인 기대와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기대하는 그대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불친절하고 비우호적인 만남을 기대한다면 그 예감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세상이 자기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는 순수한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일 또한 어떤 식으로든 실현됩니다.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괴짜는 묘하게도 어쩌다가 판매 때 맨 앞에 서 있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처럼 상품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첫 손님은 모든 상품을 공짜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삶의 현실은 훨씬 더 우울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트랜서핑은 외부 세계의 환상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주된 환상은 현실이 당신과 무관하게 따로 떨어져 존재하며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몇몇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트랜서핑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며 유사한 가능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된 인생 트랙이나 너무 유사한 가능태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지요? 제가 유용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지요. 그것은 의도의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삶은 다른 모든 물질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가능태 공간에서 항상 원인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가능태 공간의 섹터들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연결되는 흐름을 이루면서 인생 트랙을 형성합니다. 인생 트랙 위의 모든 사건은 두 개의 지선을 가지는데 하나는 행운의 쪽으로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불행의 쪽으로 나 있지요. 이런저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일 그 사건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행운의 지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되어 있으면
당신은 불만을 표현하면서 불행의 지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이 뭔가에 화를 내면 새로운 문제거리가 뒤따라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행은 겹쳐서 온다는 말이 생긴 거죠. 그러나 문제들이 줄줄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불행 그 자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규칙적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조율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려고 의도하면 모든 것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실현됩니다. 지금 아무리 나쁘게 느끼더라도 조율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래에는 기쁘고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험을 치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합격해도 좋은 일이고 떨어져도 역시 좋은 일이다. 어떤 일이 잘 안 된다면 그것은 모르는 어떤 다른 문제를 겪지 않도록 피했다는 것은 미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기분으로 당신이 창조한 운명과 데이트를 즐기세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연히 필요에 맞춰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책은 그냥 긍정적 사고에 관한 책인가요? 이 책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테크닉입니다. 당신이 대단한 낙관주의자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기가 어려울 겁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희망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제가 비관주의자라면 어떨까요? 제가 과연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진부한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꼭 잘 되어야만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비관주의자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현실에 대한 저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비관주의가 제 삶을 망쳐놓았었죠. 이제 불쾌한 일이 생기면 저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유쾌함으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의 효과를 발휘하죠. 그 결과로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태도 아래에서는 사건들의 흐름이 행운의 지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실이 저를 조종하지 않고 제가 현실을 조종하지요. 당신은 이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두 마디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명확히 이해시키기가 충분하지 않겠네요. 사실 이것은 전체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상당히 방대해질 것입니다. 첫째로 이 책은 독자들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서게 합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진짜 현실보다는 편안한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언제나 더 쉽지요. 사람의 동기와 행동이 이성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심리를 독립적인 객체로 여기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쓸모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인간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유의지가 없으며 외부로부터 조정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정을 하는 것은 교육자나 행정관리, 조직의 지도자가 아니라 미묘한 물질 세계의 어떤 실체라는 점입니다. 알려진 대로 산염 에너지는 흔적 없이 자취를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집단이 동일한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산염파들이 중첩되어서 에너지의 바다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에너지 정보체인 펜듈럼이 창조됩니다. 펜듈럼은 일단 생겨나면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자기의 의지에 종속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펜듈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펜듈럼이 사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조직 안에 심어져 있으면서
그 조직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생식물이나 생체에 유사한 프로그램처럼 보입니다. 펜듈럼은 가족, 학교, 회사, 국가 등의 각 인간 사회 위에 군림하는 상부 구조로서 미묘한 세계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펜듈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모든 조직은 구성 요소인 사람들의 의도된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 메커니즘이 알고리즘에 의해 지배되듯이 조직은 펜듈럼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그 동기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며 무의식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펜듈럼들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어떤 것에 화가 나서 분노를 표현하면 그것은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은 펜듈럼에 의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펜듈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지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가 시작될 때 그 경기장 위에 작은 공 모양의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구체는 미묘한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 광선의 촉수가 거기서부터 열광하는 관중에게도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게임에 열광하는 감정이 뜨거워짐에 따라 그 펜듈럼은 에너지로 가득 차서 부풀어 올라 커지게 되지요. 그것은 커다란 크기의 구체가 됩니다. 게임이 끝나면 그것은 다시 쭈그러들고 작은 공 모양이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골치 아픈 문제는 펜듈럼이 그냥 에너지만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사람들을 부채질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도 당신이 편안히 좀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죠. 아이들이 조용히 있다가도 갑자기 정신없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길을 가로막고 문제거리를 가지고 와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여기저기서 장애물들이 마구 튀어나오지요. 당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아주 늦게 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뭔가가 어느 순간에 당신의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왠지 아기를 품은 것처럼 그 일이 꼭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급하게 서두르며 늦을 것을 걱정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당신에게 맞서서 작용하기 시작하지요.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막으며 우아하고 품위 있게 걸어가면서 당신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최대한 신속하게 문을 지나가야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문 앞에 줄을 서서 거의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동차 도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치 모든 일이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쾌함이 축적될수록 외부로부터 오는 이 스트레스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무의식적인 행동 동기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펜듈럼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자극이 올 때마다 매번 반응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의식적으로 깨어있음으로써 초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자극에 반응하기를 멈추면 그것도 당신을 괴롭히는 일을 멈출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펜듈럼 때문에 대규모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 혁명, 자원전쟁, 시장 쟁탈전, 판매 경쟁, 테러리즘 등 이 모두는 눈에 보이는 빙산의 수면 위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묘한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사건들의 근처에는 펜듈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습니다. 펜듈럼은 갈등의 에너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의 모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중 거울의 다른 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 일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겠지요. 사람들이 자원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항상 펜듈럼이죠. 예를 들어 개미 언덕과 같은 비교적 원시적인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런 군집이 유지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개미 언덕이 분명히 할당된 임무체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종속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 모든 개미들이 마치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갖춘 조직처럼 쉬지 않고 자기 일을 할까요? 개미들은 페로몬이라고 하는 방향물질로 서로 의사소통합니다. 방향물질을 따라서 그들은 먹이와 집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군집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시에 정보가 전달될까요? 개미들 간에 더 높은 형태의 정보 교환은 없습니다. 다른 형태의 정보 교환 방식이 있다면 그들이 왜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리된 구성원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통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펜듈럼입니다. 어떤 조직이 설립되고 발전함과 동시에 그 조직 운영과 유지를 담당하는 에너지 정보적인 실체가 생겨납니다. 펜듈럼과 그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순행과 역행 양쪽 방향의 피드백 관계가 존재합니다. 펜듈럼은 지지자들의 에너지를 소유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조종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조직된 사회를 만듭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과정을 이 미묘한 물질 차원의 실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매트릭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소설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배양실 속에서 배양되고 그들의 삶은 모두 가상현실인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와는 다릅니다만 현실 상황은 그것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매트릭스에 몰아넣으려면 중독으로 만든 그물에 사람들을 얽어매야 하지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중독이 나타났습니다. 음식은 비만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료가 되었고 컴퓨터 세계는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을 탄생시켰고 사람들은 이제 휴대전화가 없으면 외로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일은 사람들이 시스템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잃은 것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이익이 되는 일을 열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어느 날 매트릭스의 배양기 속에서 깨어나 탈출할 수 있도록 그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펜듈럼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 배양하는 문화식품인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는 펜듈럼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펜듈럼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펜듈럼을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